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은 그래도 1,50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 소외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은 정말 똑같이 하거든요. 예. 수상권에서 똑같이 생선 잘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화를 하면 고용과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 의무를 외주 기업에게 넘길 수 있다. 외주화가 도입되면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회사에 5층에 올라갔는데 기도실이 있대요. 그 기도실에 들어갔더니 기도 제목에 아웃소싱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넣으셨대요. 저희 회장님께서 기도실에다가. 그래서 저도 교회를 요새 좀 다녀볼까 해요. 왜냐면 저도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다들 그랬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태생부터 과연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노동과 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시 고용하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단기 계약으로 전환할 거냐, 사람을 바꿀 거냐, 외주할 거냐, 이 세 가지 선택권을 쥐고 그중에서 뭘 구사하느냐 이거죠.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외주화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뒷문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뒷문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전쟁에서 비정규직 다음은 파견과 보훈관원 법률청 개정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한 조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을 표명했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노동부 장관까지 가세 인권위를 비난했다. 인권위 영역이 아닌 비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일부 의원은 월권이다. 내지는 노동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아마 거칠게 의견을 표명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나치게 비정규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런 권고안을 낸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비정규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아주 기본적인 생존권과 권리의 보호에 관한 책무입니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사용 사유를 제한하게 되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고용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기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차별시정 플러스 기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용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재계 서열 37위의 이랜드 그룹이 계열사의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8, 9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가볍게 뛰어넘으려던 이랜드의 시도는 수습하기 힘든 저항을 낳고 말았다. 이랜드는 결국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국민적 합의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면 회사가 지켜야죠. 아무리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대기업이 그 중요한 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용 PD. 이랜드 사측에서는 우리가 노조한테 양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네, 뉴크와 노조 쪽에다가 사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외주화는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측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은 게 이미 외주업체와 1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개월만 기다려달라. 근데 이제 노조는 당장 철회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이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10개월 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해고된 아주머니들이 10달 후에나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노조가 회사 측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아마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노사 각자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이랜드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이랜드 노사가 굉장히 앙숙지간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박성수 회장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이랜드의 기업 문화 그리고 노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창업자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2평 옷가게를 자산 5조 4천여억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 비결엔 2000년대 들어 잇따라 성공시킨 공격적인 M&A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엔 1, 2 금융권에서 1조 4천여억 원을 도입해 까르푸를 인수한다. 사회사업은 사실 직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뉴화 한 건물에서 지금 열 몇 개인데요.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이 1000명이 넘거든요. 저희 지식을 가지고 그걸 살려냈어요. 그래서 만 몇천 명의 직장을 사실 만들어낸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박성수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 기업 이랜드엔 종교와 관련된 일화가 많다. IMF 당시 이랜드 부도 직전의 일화도 유명하다. 주거래 은행에서 당시에 2, 3일 후에 그 부도 납니다 라고 그 인폼이 왔었대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 어떤 신변상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인폼이 왔었는데 그걸 듣고 뭐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당시 이제 신앙이 있는 이제 경영자들이시니까 기도원으로 다 들어가셔서 계속 철야 기도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당시 진행했던 해외 자본 유치가 바로 그 다음날 결정이 됐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M&A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직업 창출 외에도 한 가지를 더 꼽아왔다. 그렇게 인수한 회사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박성수 회장의 생각이다. 저희가 데코라는 숙녀복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도 몇백 명의 직업을 살린 거죠. 거기서 지금 또 다른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M&A 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두 가지는 직장을 만든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복음을 부린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이랜드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심어놓았다. 주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것들이었다. 절약과 청결을 강조해 사무실 청소는 창업 때부터 직원들이 스스로 해왔다. 아침엔 큐티, 즉 성경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신입사원은 캔두 등 박성수 회장이 직접 만든 18가지 이랜드 정신을 외운다. 이랜드 성공 신화의 비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토요일에 4시까지 근무하던 직원들이 오전 근무를 주장하면서 박 회장과 크게 부딪힌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요구하면 들어는 주는데 성경적 가치관적으로 옳지 않다. 성경에 주 6일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쉬라고 있지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라는 말이 어딨냐.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제가 앉을 때 기가 막히죠.